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제20강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Part 5, 6의 문제 푸는 법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배운 다양한 영문법들, 이 토익을 적용하면서 많이들 적용이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빈출되는 곳은 어디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익 Part 5부터 들어가 보면 Part 5는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바로 어형 문제, 즉 선택지에 보면은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 막 놓여 있고요. 각각의 품사는 다르죠. 그러한 애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적당하겠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두 가지를 알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렇죠, 선택지를 보시면서 각각의 품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지를 보시면서 빈칸이 과연 무슨 자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선택지 부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선택지에 비슷한 단어가 놓여 있는데 끝에만 살짝 달라요. 바로 어미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인데, 우리 각각의 품사를 공부하면서 이 어미 공부를 이미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으로 명사가 될 수 있는 어미, 그죠? 형용사 어미, 부사 어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보기 좋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텐데 입으로 자꾸만 발음하시고요. 눈으로도 익혀두시고요. 자, 먼저 명사형 어미에는 tion, sion, 그리고 ment, ness가 붙으면 명사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형용사형은 조금 많은데 그래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full, some, able, tive가 붙거나 아니면 ic나 ous, ible, 그리고 ial이 붙는 경우가 형용사형 어미다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그 수많은 선택지를 보셨을 때 구분이 그나마 좀 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ng 형태나 ed 형태의 어미는 분사화 된다라고 보신다면 형용사 처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사형 어미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에 필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ly가 붙는다라고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것들, 형용사에 붙이면, 형용사에 ly가 되면 명사여서 daily, monthly, yearly, costly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형용사였다. 이것만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어미를 판단을 해서요. 이거 이제 품사 구별이 되셨으면 문제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토익에 등장할 수 있는 8가지의 상황들 제가 제시를 해드려서 하나하나 무슨 자리인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문장의 주어는요, 맨 앞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 즉 맨 앞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는 그렇죠, 명사나 동명사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가 들어간 경우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문에 the satisfaction must be considered, 만족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tion 어미가 붙은 명사가 바로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 자리, 명사 자리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나와 있는데 동사 다음이 비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목적어 성분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그렇죠, 또 명사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예문을 보시면 we have reached a conclusion,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sion 붙으면 명사어미라고 얘기해서 동사 reach라는 동사 다음에는 그렇죠, 명사로서 목적어 성분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형식 동사 또 오형식 동사의 뒤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 보어 자리죠. 그죠? 보어 자리에는 품사가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명사 형태, 어느 것든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같이 어떠한 형태가 보어 자리에 들어간 건지 한번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It was a great disappointment that an agreement was not reached 라는 문장에서 보시면 a great disappointment이 보어 자리에 명사 보어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We made her the president after Monica left. 자, 우리는 그녀를 갖다가 president, 회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한 후에 머니카가 떠난 다음에, 이때에 her 다음에 나오는 보어 자리,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보어 들어간 거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형용사가 들어간 예를 보겠습니다. They are very cooperative. 그들은 매우 협동적이다. 형용사적 비동사 뒤에 형용사의 보어, 그리고 we found the boy seriously wounded.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 소년이 아주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 것을 발견한 거죠. 이때 wounded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분사는 형용사화한다.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분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소년이 심하게 부상당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갖다 두 가지, 명사보호, 형용사보호로 살펴봤습니다. 이형식 동사의 뒤, 잘 알고 계시는 이형식 동사 뒤, 그리고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로서 바로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두 가지의 구분점, 명사보호는 주어와 무슨 관계? 동격의 관계. 형용사보호는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아까요, 협동적인 거하고 그들하고는 동격이 아니죠. 그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니까 형용사 보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네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속에서 바로 전치사가 나와 있고 뒤에가 비어 있다. 이 자리 무슨 자리다? 무조건 명사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예문을 보시면 He received a bonus for his hard work. 자, 그 남자는 아주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죠? 이랬을 때 for라는 전치사 뒤에는 work이라는 명사만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명사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의 덩어리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 덩어리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명사 앞에는 한정사도 붙을 수 있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도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명사 덩어리란 뭐다? 맨 앞에 한정사, 관사나 소유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 형용사, 그리고 명사. 이것을 명사 덩어리,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관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틀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관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명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명사 덩어리 중에 하나를 빼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정사가 나오고 그리고 형용사 나오고 그리고 명사 나왔으면 앞에는 부사 자리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The second edition is more useful than the old one. 이때 보시면 주어 자리에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 명사 덩어리가 들어가서 관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명사의 형태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The highly successful book launch was attended by thousands of people.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역시 한정사 그리고 부사 highly가 들어갔고요. 상당히 그리고 successful 성공한 뭐가 book launch 책 출판회가 상당히 성공했는데 그 상당히 성공한 출판회가 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고요. 명사 덩어리 자체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냐면 동사가 나오고 이제 뒤에는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뒤에다가 또 뭔가를 넣으라고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자리는요, 부사 자리입니다. 왜? 부사는 언제든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문장 뒤에는 항상 부사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m able to, 예문에 I'm able to do the work efficiently. 자, 나는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 완벽한 문장 뒤니까 efficiently라는 부사밖에는 안 되겠다. 자, 마지막 또 어떤 상황인데요. 끼어들기를 잘하는 부사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수동태라든지 완료라든지 아니면 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결합되었을 때 이 동사 두 개가 나란히 놓이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끼어들기의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문에 They have already left the airport. 이때 already란 부사는 have left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품사고요. The advertising campaign was favorably received by customer.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캠페인 자체가 B와 PP 사이에 favorably, 호의적으로 라고 호의적이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예문이죠. Will happily refund your money.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아주 행복하게 refund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happy라는 부사가 will과 refund 사이에 들어간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가지 상황들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시험에 Part 5에 나오는 문장 정도는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각각의 자리를 판단하는 것 실천을 한번
한번 직접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어형을 지나서 두 번째로는 정답으로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available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읽으실 땐 available이 아니라 available 하고 배에다 힘을 주시고 읽으셔야 돼요. 의미는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사람한테, 사람 주어에 쓰이면 시간이 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주로 이제 available 주로 뒤에는 to라든지 be available to 혹은 at이라든지 이런 전치사들이 붙어서 어찌됐든 간에 참으로 잘 나오는 그러한 형용사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잘 나오는 애는 reliable, 믿을 만한 이런 뜻이죠.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이러한 애들도 너무나 잘 나왔는데 특히 형용사 자리에다가 다양한 선택지를 넣어놓고 그 중에서도 reliable 넣어놓고 reliant라는 애까지 넣어요. 그럼 reliant는 의존적인이라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잘 나오는데 reliable이 정답으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under construction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공사 중이다라고 얘기할 때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 중이다 어떻게 만들까요? 개발, development이니까 under development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under 자리 비워놓고요. 여기 들어갈 알맞은 전치사가 뭐냐 이러면 이제 under construction 입에 붙인 사람들은 금방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잘 나오는 어디 접근이라는 단어 바로 access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접근하다 할 때 access to 어딘가로 접근을 할 때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그런 애로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네 가지 표현들 우리가 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분사에 대해서 구분 방법. 분사란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분사를 쓸 때와 과거 분사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주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어면 그렇죠. ing고요. 스스로 할 수 없이 당해야 되면은 pp의 형태를, 즉 분사, 과거 분사의 형태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간단하게 보면은 Ms. Rose is very familiar with the most recent issue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자, 의미를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일단 분석부터 해볼게요. 문장 분석 어떻게 해요? 주어는 Ms. Rose고요. 동사는 is입니다. 그리고 very familiar, 무엇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뜻으로 be familiar with예요. 뭘 익숙하냐면 the most recent issues, 최근에 발생된 어떤 문제들, 가장 최근의 문제들의 그 사람이 익숙하다. 그래놓고 그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involved라는 분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 분사가 앞에 있는 issues를 꾸며주는, 사실 앞에는 관계대명사 주격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형태가 왜 PP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생각해보세요. 앞에 있는 이슈가 주어잖아. 지금 얘를 꾸며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의 이슈를 꾸며주려면, 이슈는 involve라는 것은 연루하다, 연관하다의 뜻인데 스스로 자기가 연루하는 거 아니죠? 연루되어진이라고 해야 돼요. 연관되어진 이슈들이겠죠. 그래서 involved in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involving 하게 되면 스스로 막 이렇게 연루를 하는 건데 이슈들은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언제 과거 분사, 현재 분사인지 구분해 보시고요. 네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가 삼형식 공부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목적어 자리에 항상 ing만 취하는 애들 기억나십니까? 뭐 enjoy ing, 그죠? mind ing. 막 배웠는데 사실은 그런 애들보다는 더 잘 나온 애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consider하고 include 다음에는 항상 ing가 나오게 돼요. 목적어 자리에 ing만 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구문으로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consider introducing 하면은 소개를 갖다가 고려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 소개를 고려한다. consider ing. 그리고 include achieving 무엇을 갖다가 성취를 포함하는 거죠. achieving 하는 거야. sales goals라는 것은 판매 목표치를 갖다가 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무엇을 포함하냐? achieving을 포함한다. 목적어 자리에 ing가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 consider, include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part 5의 마지막 방법인데요. 최후의 수단. 정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이것은 뭐 100% 맞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택지를 비워두시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채워 넣으셔야 되고 감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본 단어같이 생긴 거 그런 거를 답으로 선호하시는 것도 최후의 방법이에요. 또 이걸 갖다 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6 번째로 가시면 이제 Part 6 문제풀이 방식이 나오는데 Part 6는 그렇죠. 바로 다양한 관용적인 표현을 알아두시면 정말 1초 안에 나오는 표현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사 표현할 때 제가 입으로 많이 외워달라고 얘기했던 무엇에 대한 노력으로 in an effort to 기억나세요? 또 무엇에 잘못된 한 표현은 in error, 관사가 없이 쓰이고요. 또 무엇의 결과로 as a result of라는 표현도 항상 관사가 포함돼요. 이런 애들을 같이 묶어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7 번째로 가셔서 신용카드라든지 또 계좌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은행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얘네들에다가 아무것도 한정사 없이 그냥 단독으로 쓰여서 틀린 부분을 찾아라는 Part 6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redit card라든지 account라든지 refund이라든지 bank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므로 항상 그렇죠. 한정사와 함께 쓰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8 번째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는 우리가 항상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수일치도 역시 Part 6에 자주 나오는데 수일치를 할 때 주어하고 동사가 딱 붙어 있으면 쉽지만 주어하고 동사가 멀찍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전치사 구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관계대명사 절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항상 전치사를 보는 순간 가로를 쳐라. 또 관계대명사를 보는 순간 동사 전까지 가로를 치시고 그 애들이 누구를 꾸미냐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장에서 없어도 됩니다. 결국은 걔네를 빼버리고 남는 애들 중에 주어 동사를 찾으시면 문장에서 흩어진 주어 동사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문장에서 the background information for this month's project are going to be posted on the company's web page later this week 이라는 문장에서 are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문장의 전치사 구를 보는 순간 가로를 치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For this month's projects까지 가로를 치시면 주어는 누구예요? Background information. 지금 복수 아니고 information 세줄 수 없으니까 are 안 되고요. is going to be를 복수가 아닌 단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이것도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딱 보시고 프로젝트를 보시고 복수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일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한 게 끝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 다시 한번 또 리뷰해 보시고요. 마지막 9번. 관계대명사 who, 또 관계대명사 which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잘 알고 계시지만 who는 사람일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관계대명사를 보는 순간 그 절을 가로치시고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데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일 때는 which고 사람일 때는 who가 쓰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All passengers which are checking in baggage must do so at the main ticket counter에서 왜 which가 안 되느냐? 바로 앞에 있는 passenger를 받는 거. 승객은 사람이니까 who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시길 바라고 마지막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토익 시험은 정말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싸움에서 지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 20초간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모르면 넘기세요. 최대 3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20초 내에 풀고 더 빨리 풀면 좋지만 그 이상을 넘길 땐 다음 문제부터 푸는 습관. 그래서 그거 풀다가 다음에 나온 독해 못 풀어서 20개, 30개 찍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싸움에 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문제를 빠르게 읽고 빠르게 답하는 습관 을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Part 5, 6 문제풀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적용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1번입니다. Please remember that gift sets will be blank at sale price until the beginning of next month. A. Available, B. Presentable, C. Receivable, D. Valuable. 다양한 형용사 어미로 끝나는 AVLE 어미로 끝나는 형용사들의 의미를 구분해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더 이상 자리는 필요 없이 의미상으로 가시면 Available, 이용 가능한, Presentable, 어떤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보여줄 만한, C번에 Receivable, 받을 수 있는, 그리고 D번에 valuable,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문맥상으로 적당한 것은 어떤 게 가장 좋을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gift sets will be blank. 선물 세트가 blank라는 것, 즉 어떤 형용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죠? 그것이 at sale price, 세일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이번 달 초까지만 세일 가격으로 선물 세트를 그렇죠. 이때는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낫겠죠. 그래서 available,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construction firm has notified us that the final plans for the new office building will blank within 30 business days. 자, 문장의 선택지는 deliver 형태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문장에서 무슨 자리인지를 판단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blank 앞에는 will이라는 조동사가 보이는데요. 조동사 뒤에 동사의 형태는 그렇죠. 항상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동사의 원형을 찾아보시면 동사의 원형은 A 아니면 C번이 되죠. B번과 D번은 자동 탈락이 됩니다. 자, A번은요, deliver, 배달한다는 것이고 C번은 be delivered,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PP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의미상으로 주어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주어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때 문장의 주어 찾으려면 문장 주어 찾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때는요, 바로 문장의 진짜 주어와 대절의 주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대절의 주어는 the final plans, 마지막 최종 건물의 시공안, 건물의 그 계획안인데 그 최종 계획안을 그죠? 이것이 바로 deliver라는 것은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계획안이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때는 be delivered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따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해석해드리면 이거예요. 앞에 문장에 보시면 건축회사는 우리에게 통보를 했어요. 대절의 내용을 통보한 건데 그 대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최후의 플랜, 마지막 계획, 그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마지막 계획이 보내질 거다. 앞으로 deliver가 되어질 겁니다. 30일의 영업시간 전에, 영업일 30일 내로 보내겠다. 이런 문장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our aims include blank your satisfaction and providing the support, advice, and training you need. 자, 이 문장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 자, 유명한 동사인 include는 목적어 자리에 ing만을 취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C번이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and, 그 뒤에 나오는 your satisfaction, 그리고 providing이라는 ing 형태를 보는 순간, 그렇죠. 동격을 갖다 같은 형태의 품사를 연결하는 우리 그 등위 접속사 공부했었죠? 그러한 형태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포함하는데 향상을 포함한다 할 때 improving의 형태가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C, improving. 해석은 our aims, 우리의 목표는 포함해요. 뭘 포함하냐면 여러분의 your satisfaction, 만족도를 갖다가 향상시키고 높이고 또 당신이 필요로 하는, you need 하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또 도움이죠. support하고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트레이닝을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The content of our new internet site for companies and employees are going to be revised before being put online at the end of this month. 문장에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을 찾아보세요. 틀린 부분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보시면은, 한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수일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어 동사 찾는 거를 갖다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주어는 the content라고 하늘에 들어오지만 of our new internet sites은 가로로 묶으시는 전치사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for companies and employees까지도 역시 전치사구로 묶인다면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의 형태가 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content이라는 단수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he's going to be로 바꿔주시는 것 한눈에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오래 시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일단 동사를 위주로 문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회사에 누구를 위한 그 인터넷 사이트냐면 그 회사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즉 내부용으로만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의 컨텐츠, 그 내부 내용들이죠. 컨텐츠는 이달 말에 어디에 올려질 거냐면 온라인에 올려지기 전에 revised,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When signing up for a credit card, bear in mind that their interest rates might be higher than those of other cards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밑줄, 아까 우리가 강조를 딱 드린 거죠. 크레딧 카드는 셀 수가 있다.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 어를 넣든 덜을 넣든 아니면 복수를 만들든 어쨌든 한정사를 갖다가 꼭 동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카드 뒤에다가 뭐 s를 붙이던지 아니면 card를 만드시던지 이렇게 the card를 만드시던지 해주시고요. 한정사를 넣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밑줄은 interest rates입니다. 이것은 이자율을 얘기해요. rates는 셀 수 있는 명사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해석 남았습니다. 신용카드로 signing up, 뭔가를 결제할 때 우리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할 때 사용하려는 그 카드, bear in mind 하면은 명심하세요라는 표현인데 뭘 명심하냐면 그들의 interest rate, 이자율이 말이죠. might be higher, 높을 거라는 거죠. 누구보다. 다른 회사의 those보다. 이때 those는 그렇죠. 다른 회사의 이자율보다. 그래서 복수니까 those라는 대명사로 받은 것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 6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까지 정리가 되어서 항상 이 자신감 있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장을 볼 때에 하나하나 일일이 해석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선택지와 그리고 문장의 빈칸 또 전반적인 문장의 구조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 즉 주어 동사를 먼저 찾고 수식어구를 가로치시고 이런 식으로 폭넓게 보는 습관을 기르시고 또 마지막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랜 시간 문제를 보지 않는다. 모르면 바로 넘기시고 다음 문제를 푸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문법, 토익 영문법은 또 Part 5, 6에서 많은 효과들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0개 강좌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멀리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